정치부 현장 기자가 대선 전국 상황을 분석해드리는 대선 설명서. 오늘은 이 대선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막판 변수들이 어떤 게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변수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표시도 했는데 내일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1차 마지노선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때문에 밤 사이에 극적 단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단일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2차 마지노선을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까지로 늘려 잡았습니다. 이준석 후보 오늘 노량진 고시촌을 찾아서 청년들을 만났는데 국민의힘이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면서 여전히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이 단일화를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겁니까? 네, 어제 토론회에서도 보셨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었고요.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오늘 단일화가 시도되거나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이 양자의 합산표보다는 떨어질 걸로 확신한다고 했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이 내부적으로 단일화 성사 여부를 사실상 유일한 변수로 보면서 이 관련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내놓는 단일화 예측이 실제 전망이라기보다는 추후에 단일화가 이뤄졌을 때 이른바 내란 세력과의 연대란식으로 공세를 펴기 위한 사전 명분 쌓기란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에 유권자가 반 이재명 전선으로 뭉치면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투표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던 일부 중도층까지 더해서 1+1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변수는 투표율이네요. 그렇습니다. 통상 대선 투표율은 70% 이상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리가 일찌감치 예상이 됐던 17대 대선 때는 63%로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었는데요. 당시 상대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였었는데 기존 열린우리당과 내홍을 겪으면서 싱거운 승부가 됐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바뀌었죠. 일단 아직 개파 간 내홍이 수습되지 않은 국민의힘, 이 실망한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거 걱정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에서는 지지층들이 결과를 낙관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는 이전과 달리 주말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틀 모두 평일에 치러지는데요. 이 본 투표일인 화요일도 이 앞뒤 주말과 현충일이 겹치다 보니 징검다리로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각 캠프의 전략은 외연 확장보다는 기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는 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변수는 이채림 기자가 막판 실언으로 꼽았네요. 맞습니다. 네. 통상 선거 2주 전부터는 이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층의 표심이 상대 후보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언이 한번 나오면 상대 진영에서 집요하게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만회할 기회가 없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17대 총선 때도 열린우리당의 압승이 예측됐었는데 정동영 의원이 60대 이상은 투표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가 판세가 막판에 뒤집힌 적이 있고요. 사전투표 전날에 이부망천 발언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것도 대표적입니다. 네. 선거가 임박하면 과거 각 캠프에서는 이제 실수를 줄이는 거를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